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몇 달 후에 입대가 잡혀 있어 휴학하고 있었는데 이젠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뒹굴거려서인지 엄마의 잔소리 레벨이 매일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이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진아, 너 지금 몇 시니? 집에서 밥 축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씀하시면서도 아침밥은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아침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워 한숨 돌리려 하면 또 들려옵니다. 집에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너 남들 눈에 안 부끄러워? 그래서 저도 말했죠. 나도 알바 알아봤는데 입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안 받아준다니까. 어쩌라고 했더니 엄마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그럼 공장에서라도 좀 일해보지 그래? 군대 가면 체력도 중요하잖아. 라면서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 친구가 단무지 공장 하는데 내가 너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해볼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단무지 공장 알바생으로 취직하게 된 저의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아침 7시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랜저 HG 한 대가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성진이니? 하며 타라고 하시더군요. 차에 타니 호기심 많은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언제 휴학했냐? 여자친구 있냐? 알바 해본 경험 있냐? 등등. 대충 대답하며 한참을 갔는데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 40분쯤 갔나? 드디어 보이는 단무지 공장은 생각보다 소박한 규모였고 직원도 딱 8명. 복장도 기대와 다르게 장화의 정육점에서나 볼 법한 앞치마 위생복이더군요. 복장을 갖추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아줌마 6명과 아저씨 2명이 환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힘쓰는 일을 맡아 첫날을 마치고 아줌마 차를 타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을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고 어느 날 아줌마가 유독 꾸미고 오신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줌마 무슨 특별한 날인가 싶어서 한참을 쳐다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저씨, 아줌마들은 순식간에 휴게실로 사라져버리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아줌마가 성진아, 차 한잔 할래라며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성진아, 너 어깨 안마할 줄 아니라 물으시며 어깨를 주물러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싫어도 웃으며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부터 예상 밖의 감정이 스르르 밀려들었다. 단정한 정장과 우아하게 흘러내린 긴 웨이브 머리, 향긋한 향수 내음까지 겉보기엔 엄격하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묻어났다. 은은한 미소와 부드럽게 맞춰오는 눈빛 덕에 대화가 편안하게 흘러갔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다. 그녀는 직설적인 말투로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고 농담을 던질 때마다 미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의외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태도에 조금씩 더 매료되고 있었다. 퇴근길 아줌마가 대뜸 성진아,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회식은 못하니까 우리 둘이 조촐하게 저녁 먹자 하시는데 어쩐지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하시길래 적당한 곳에서 멈추겠거니 했는데 1시간쯤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줌마, 여기 맛집 맞아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성진아, 딱 믿고 따라와. 여기가 아줌마 인생 맛집이야. 이따가 내가 나한테 고마워할걸? 어쩐지 살짝 설레기도 하면서 드디어 도착한 곳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닭갈비집. 근데 손님이 우리 빼고는 2테이블 정도? 뭔가 비밀 장소에 초대된 기분이랄까요? 자리 잡자마자 아줌마는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하시더니 닭갈비가 오기 전에 소주부터 슬쩍 시키시는 거예요. 성진아, 너 소주 마실 줄 아는 거지? 그럼요, 아줌마. 저도 이 나이에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짐짓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좋아. 오늘 제대로 한잔하자. 운전은 너만 마시면 되니까 걱정 마. 하시며 소주잔을 채우시는 겁니다. 닭갈비가 불판에 올라가자마자 아줌마가 손수 상추에다가 고기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마늘, 고추까지 딱 얹더니 제 입 앞에 쑥 매미시면서 자 입 벌려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워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런 정성에 그냥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술잔이 오가고 아줌마는 이제 슬슬 추억을 소환하십니다. 성진아, 아줌마도 너처럼 젊어질 때가 있었어. 그때는 정말 인기도 많았지. 저도 재밌게 받아치며 어이구, 아줌마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길래요? 혹시 연애담도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살짝 수줍어 하시면서도 말씀이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뭐 남자들이 줄을 섰었지. 근데 아줌마도 귀가 얇아서 말이야. 한 명씩만 봤어도 되는데 다들 좋다고 따라다니니 내가 뭐 힘들더라니까 하시며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를 보니 이상하게 묘한 기분도 들고 가볍게 술 한 잔 더 권하게 되더군요. 술이 더 돌자 아줌마도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성진아, 내가 오늘 이렇게 같이 마셔줘서 정말 좋네. 여기선 누가 기다리거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마음껏 짠 하며 웃으셨죠. 그렇게 소주병이 3병쯤 비워지고 밖으로 나오니 아줌마가 혀가 살짝 꼬여서 성진아, 우리 집에 갑시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리 불러드릴까요? 하니 아줌마가 에이, 성진아, 잠깐만 차에서 쉬었다가 응? 하시며 차 문을 닫으셨고 그날 우린 차 안에서 잊을 수 없는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마침 정숙 씨가 다가왔어요. 정숙 씨는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35세의 미혼 여성이에요. 일하면서 마음 편히 사람 만날 여유도 없고 주변의 남자라고는 직장 동료나 간혹 동네 친구들 뿐이죠.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는 건 그에게도 신선한 변화였을 거예요. 젊고 웃음 많은 대학생인 내가 먼저 다가와 말도 잘 건네고 은근하게 칭찬해 주니 정숙 씨도 싫지만은 않았겠죠.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은 공장에서 조금씩 친근해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정숙 씨가 슬쩍 와서 물어보죠. 입대 준비는 잘 돼가? 잘 되긴요. 아직도 멍한 기분이랄까요. 놀기도 못하고 딱히 할 일도 없고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는데 정숙 씨가 진짜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럼 날 받아놨으면 제대로 놀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더군요. 뭔가 친근한 눈빛이 기분 좋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 우린 톡도 몇 번 주고받다가 결국 주말에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로 했죠. 솔직히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정숙 씨라서 조금 긴장도 했지만 막상 나오니 다르더군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한 모습이 의외로 젊고 세련돼 보여서 놀랐어요. 영화도 보고 저녁을 먹으면서 정숙 씨랑 얘기하다 보니 둘 다 적당히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공원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정숙 씨는 지금 일하면서 연애는커녕 누군가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툭 내뱉었어요. 남자친구 안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어.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남자랑 만나니 설레기도 하고 너 같은 애랑 있을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고 밤도 깊어가니 헤어지기 아쉬워서 맥주를 한 잔 더 하기로 했어요. 편안한 얘기가 오가고 웃음소리도 이어지면서 서로의 거리가 조금씩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맥주를 몇 잔 더 마신 후 정숙 씨가 피식 웃으면서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놀라긴 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숙 씨와의 관계가 살짝 더 깊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 밤은 정말로 조금 더 특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차이도 나고 잠깐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어요. 입대 전에 힘들고 궁핍할 때 그녀를 만났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때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만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새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녀는 심지어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이제는 서로의 힘든 순간과 즐거운 일 모두를 공유하는 진짜 애틋한 관계가 된 거죠. 저도 마음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여친, 성향상 절대 남자 없이 못 지낸다는 게 함정이에요. 아니, 여친도 알아요. 저도 알죠. 군대 간 사이에 그 긴 시간을 버텨내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게 더 신기할 거라는 거. 심지어 여친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일단 널 기다려보겠지만 중간에 좋은 사람 만나면 사귈 수도 있어. 대신 내가 휴가 나올 때는 만나줄게. 그리고 가끔 면회도 가겠다. 이야, 당당합니다. 솔직히 군대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씁쓸하면서도 또 현실적이기도 해요. 게다가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니 여친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가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볼 자신은 없어. 근데 결혼은 너랑 하고 싶어. 둘이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둘 다 그 자리에서 빵 터졌죠. 저도 어이가 없고 여친도 자기 말이 안 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입장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는 그녀가 너무 좋아져서 군대 가면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마음 편히 훈련소 생활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할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여친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요. 아직 시작된 일도 아니고 막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일단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